세영아, 우리 세영이구나. 윤 회장의 부인이 운전기사의 다리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20년간 봉인되어 있던 그랜드 피아노에서 흘러나온 죽은 아들의 멜로디, 그 선율을 완벽하게 연주해낸 운전기사를 보며 회장 부부는 기적이라 믿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아들이 살아있었다니. 하지만 그들이 알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릎 꿇고 우는 그들을 내려다보는 운전기사의 입가에 번지는 차가운 미소를, 그리고 20년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복수극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고요한 저택의 거실. 민준이 20년간 굳게 잠겨있던 그랜드 피아노 앞에 섰습니다. 검은 천이로 먼지가 수북했습니다. 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를 풀고 천을 거칠게 걷어냈습니다. 윤이 나는 검은 피아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민준이 잠시 숨을 고르더니 건반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첫 음이 울려 퍼지자 20년의 침묵이 깨졌습니다. 민준의 손끝에서 애절하고도 아름다운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미완성된 선율이었지만 그 소리는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2층에서 윤 회장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격렬한 발소리가 계단을 울리며 가까워졌습니다. 윤 회장과 부인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거실 입구에 섰습니다. 민주는 연주를 멈추고 황급히 피아노에서 손을 뗐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청소를 하다가 실수로 건반을. 윤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윤 회장이 비틀거리며 피아노로 다가왔습니다. 방금 그 곡 잔이가 쳤나? 어떻게 그 곡을? 민준이 겁에 질린 척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손이 저절로. 윤 회장의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민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민준 씨, 피아노 배운 적 있어요? 말해봐요. 아닙니다, 사모님. 저는 악보 볼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이 피아노 앞에 서니까 손가락이 혼자 움직였습니다. 윤 회장이 민준의 손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다시 쳐봐. 민준은 당황한 표정으로 다시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완벽하고 격정적인 연주였습니다. 미완성된 멜로디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거실을 휘감았습니다. 윤 회장의 부인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세영아, 우리 아들, 우리 세영이 맞구나. 윤 회장의 부인이 민준의 다리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윤 회장 역시 떨리는 손으로 민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아들아, 세영아, 정말 너였어. 아빠가 얼마나. 민준이 겁먹은 듯 뒤로 물러섰습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민준입니다. 아니야. 그 곡은 우리 세영이만 알던 곡이야. 이 세상 누구에게도 들려준 적 없는 우리 아들만 알던 곡이라고. 윤 회장이 민준의 손을 꽉 잡고 절규하듯 말했습니다. 네가 우리 아들이야. 틀림없어. 우리 세영이가 다른 모습으로라도 아빠한테 돌아온 거야. 민준의 마음속으로 차가운 미소가 스쳐갔습니다. 20년 전 9살 민준이 병든 아버지와 함께 이 집 대문 앞에서 구걸하듯 도움을 청했던 그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윤 회장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었습니다. 다시는 여기 나타나지 마시오. 아버지가 바닥에 엎드려 애원했지만 윤 회장은 매몰차게 등을 돌렸습니다. 얼마 후 아버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어머니도 그 충격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주는 이 모든 비극이 윤 회장의 냉혹한 배신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복수를 위해 민주는 죽은 윤세영의 모든 것을 연구했습니다.
특히 윤세영이 죽기 직전까지 작곡했던 미완성곡을 완벽히 재현하기 위해 수년간 피아노를 연습했습니다. 윤 회장의 부인이 민준의 얼굴을 하염없이 어루만졌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얼굴은 우리 세영이가 아니지만 이 손길, 이 연주, 분명히 우리 아들 세영이야. 윤 회장이 부인을 일으켜 세우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넌 민준이가 아니라 세영이다. 내 아들 윤세영으로 이 집에서 사는 거야. 당장 세영이 방을 준비시키겠어. 하지만 회장님, 저는 그냥 운전기사일 뿐입니다. 아니야. 넌 우리 아들이야. 내 아들이라고. 여보, 당장 박 변호사한테 연락해. 상속 절차 준비하라고 해. 네, 여보. 당장 연락할게요. 그때 김 집사가 조용히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김 집사는 오랫동안 이 집안을 지켜본 노인이었습니다. 회장님, 이게 다 무슨 소란이십니까? 김 집사, 우리 세영이가 돌아왔어. 세영이가. 김 집사가 민준을 천천히 뜯어보았습니다. 김 집사의 눈에 날카로운 의구심이 스쳐갔습니다. 며칠 후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민준은 윤세영의 방에서 지내며 완벽하게 아들 역할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윤 회장의 부인이 냉면 그릇을 민준 앞에 놓았습니다. 세영아, 우리 아들 냉면 좋아했잖아. 엄마가 특별히 준비했어. 민준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요즘 따뜻한 음식이 더 좋습니다. 김 집사가 그 모습을 놓치지 않고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윤세영 도련님은 유독 차가운 음식을 좋아했었습니다. 김 집사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민준 역시 김 집사의 날카로운 시선을 느꼈습니다. 민준은 기회를 노려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 윤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아들. 무슨 일이냐? 어젯밤에 제 방에 있던 시계가 없어졌습니다. 어머니께서 제게 주신 그 소중한 시계 말입니다. 민준이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무래도 혹시 김 집사님이 제 방에 들어왔던 걸까요? 윤 회장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며칠 후 민준은 윤 회장과 함께 K-모빌리티 본사 임원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 테이블 주변으로 임원들이 모여들었고 모두 민준을 신기하고 궁금하다는 듯 바라보았습니다. 다들 주목. 내 아들 윤세영입니다. 20년 만에 다시 찾았습니다. 윤 회장이 벅찬 목소리로 민준을 소개하자 임원들이 놀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민준은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민준이 윤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저도 빨리 회사 일을 배우고 싶습니다. 아버지를 돕고 싶어요. 과거 자료들부터 보고 싶습니다. 그래, 그래야 내 아들이지. 너는 이 회사의 후계자다. 윤 회장이 흡족해하며 즉시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윤세영 군에게 자료실 최고 접근 권한을 줘요. 20년 전 프로젝트 자료들까지 전부 다. 민준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습니다. 드디어 아버지의 파산과 얽힌 진실에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어둠을 틈타 조용히 김 집사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의 손에는 윤 회장 부인이 세영의 것이라며 가장 아끼던 손목시계가 들려 있었습니다. 민준은 김 집사가 잠든 사이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시계를 밀어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민준이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정말 속상해서 세상에 세영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윤 회장의 부인이 식탁에서 벌떡 일어나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주신 그 소중한 시계가 정말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제 방 서랍에 두었는데. 민준이 눈물을 훔치며 두 사람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제 방에서 가져간 건 아닐까요? 윤 회장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당장 김 집사 불러와. 잠시 후 김 집사가 영문도 모른 채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사님, 세영이 시계 못 봤어요? 세영이 방에서 시계가 없어졌다는데. 예, 아니요, 회장님.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저 혹시 집사님 방을 한번 찾아봐도 될까요? 워낙 귀한 거라 혹시 실수로라도.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윤 회장이 잘라 말했지만 아들의 애절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확인은 해봐야지. 다들 김 집사 방으로 가. 모두가 김 집사의 방으로 몰려갔습니다. 민준이 망설임 없이 서랍을 열어젖히자 그 안에 시계가 있었습니다. 김 집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왜 여기에? 회장님, 사모님, 맹세코 저는 아닙니다. 이건 모함입니다. 김 집사. 윤 회장이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그마치 20년을 믿고 지냈는데 어떻게 자니가 이런 짓을. 김 집사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아닙니다.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린 겁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하지만 윤 회장은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시끄럽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김 집사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저택에서 쫓겨났습니다. 민주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상속 서류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이면 이사회에서 공식 발표가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택 앞에 택시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키가 크고 우아한 여성이 내렸습니다. 여성은 긴 머리를 뒤로 넘기며 저택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윤 회장 부부가 깜짝 놀라며 달려나왔습니다. 세상에, 서아야. 우리 딸, 서아야. 연락도 없이 어떻게. 여성은 바로 윤서아였습니다. 윤세영의 쌍둥이 동생이자 유럽에서 활동하는 피아니스트였습니다. 오빠 기일이라서 왔어요. 미리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서아가 부모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윤 회장 부부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서아야, 믿기지 않겠지만 기적이 일어났어. 내 오빠가 세영이가 돌아왔단다. 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빤 죽었잖아요. 그때 민준이 2층에서 내려왔습니다. 서아와 민준의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서아의 표정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쌍둥이 오빠와 같은 얼굴이었지만 서아는 알 수 없는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야 할 교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빠? 서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이 다가가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서아야, 정말 오랜만이다. 하지만 서아는 자기도 모르게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서아는 말없이 민준의 행동 하나하나를 날카롭게 관찰했습니다. 민준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왼손으로 수저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서아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잠깐. 서아의 차가운 목소리에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빠, 당신 왜 왼손으로 밥을 먹어? 민준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서아야? 내 오빤 오른손잡이야. 평생을. 식탁에 얼음장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 회장 부부가 불안한 눈으로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이 애써 태어난 척 말했습니다. 아, 이거
어제 짐을 좀 옮기다가 오른손을 삐끗해서. 그래. 서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증명해봐. 당장 피아노 쳐봐. 오빠가 만들던 그 곡. 민준이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민준은 완벽하게 세영의 곡을 연주했습니다. 윤 회장 부부는 감동에 젖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민준이 자신만만한 미소로 서아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가짜야. 뭐가 틀렸다는 거야. 똑같잖아. 아니, 틀렸어. 그 마지막 부분, 거긴 그렇게 치는 게 아니야. 서아가 민준을 매섭게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그건 우리 둘만 아는 약속이었어. 오빠는 항상 거기서 나를 보며 아주 살짝 느리게 쳤다고. 서아가 민준에게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말해. 당신 대체 누구야? 윤 회장 부부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민준의 완벽해 보였던 연기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아의 그 얼음장 같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민준은 조용히 윤 회장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아를 막을 무언가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서재 한쪽 벽 금고 앞에 선 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윤세영의 생일이었습니다. 묵직한 금고 문이 열리고 각종 서류들이 보였습니다. 민준이 상속 서류 뭉치를 다급하게 들쳤습니다. 그 밑에서 손때 묻은 낡은 가죽 일기장 하나가 나왔습니다. 표지에는 차영진이라는 바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아버지의 친숙한 글씨가 있었습니다. 1999년 3월 15일. 태진이와 함께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꿈만 같다. 민준이 숨을 죽이며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아버지와 윤 회장이 함께 꿈꾸던 사업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뒤로 갈수록 일기장 내용은 절망으로 변해갔습니다. 2004년 8월 3일. 투자가 실패했다. 모든 것을 잃었다. 태진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2004년 9월 10일. 태진이 자신의 집까지 담보로 잡았다고 한다. 나를 구하려고 어떻게 이런 일이. 민준이 책장을 넘기는 손이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2004년 10월 1일. 사채업자들이 태진을 협박하고 있다. 내 때문에 친구까지 위험에 빠뜨렸다. 차라리 내가 사라지는 게 나을 것 같다. 민준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준이 알고 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2004년 10월 15일. 태진이 계속 도와주려고 한다. 하지만 더 이상 민폐를 끼칠 수는 없다. 내 자존심도 허락하지 않는다.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을 때 민준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2004년 10월 20일. 이것이 마지막 글이 될 것 같다. 태진아, 미안하다. 너를 원망하게 될 내 아들 민준이 걱정된다. 민준아, 태진을 원망 마라. 그는 아빠를 구하려고 모든 것을 다했단다. 부디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말고 바르게 살아라. 아빠가 부족해서 미안하다. 민준이 서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버지. 20년간 품었던 복수심이 모두 오해였습니다. 윤 회장은 배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를 구하려던 마지막 은인이었습니다. 민준이 죄책감에 몸을 떨고 있을 때 서아는 쫓겨난 김 집사의 작은 원룸에 있었습니다. 서아가 서류 한 장을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이거 확실해요. 집사님?
김 집사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가씨. 그자의 운전기사 이력서 전부 거짓입니다. 실제 이름은 차민준. 심지어 사기 전과까지 있는 놈입니다. 서아의 눈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런 천하의 사기꾼, 감히 우리 부모님 아픔을 가지고 놀아? 돈 때문에. 저도 처음부터 이상했습니다. 세영 도련님과는 눈빛부터가 달랐습니다. 서아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안 되겠어요.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내 손으로 저 사기꾼 놈 감옥에 쳐넣을 거야. 그게 옳습니다, 아가씨. 1시간 후 서아는 경찰 2명과 함께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아의 마음은 분노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민주는 아버지의 일기장을 꼭 안고 서재를 나섰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고백해야 했습니다. 윤 회장에게 진실을 말하고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민준이 1층 로비로 내려왔을 때 정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서아가 경찰들과 함께 들이닥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서아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고 민주는 절망적인 표정이었습니다. 차민준 씨, 당신을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내려던 바로 그 순간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소란이야? 윤 회장이 부인 그리고 박 변호사와 함께 로비로 나왔습니다. 바로 오늘이 상속 절차를 마무리하는 날이었습니다. 아버지,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일기장을 윤 회장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걸 꼭 받으셔야 합니다. 서아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속지 마세요. 그 인간 사기꾼이라고요. 우리 모두를 속인 짐승 같은 놈이에요. 모든 사람이 로비에 모여 이 기막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버지, 그 인간 사기꾼이에요. 당장 저놈 잡아넣으라고 하세요. 서아의 날카로운 외침이 로비를 울렸습니다. 그 순간 민준이 서아를 지나쳐 홀린 듯이 거실 피아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너 지금 어딜 가는 거야? 거기서. 서아가 민준을 붙잡으려 했지만 민준은 이미 피아노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 회장 부부와 경찰, 박 변호사까지 모두가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준이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윤세영의 멜로디가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곡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밝고 희망에 찬 선율이었습니다. 두 친구가 함께 꿈꾸던 미래를 담은 듯한 아름다운 멜로디였습니다. 윤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윤 회장이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 안 돼. 이건 우정의 약속. 윤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영진이와 나, 우리 둘만 알던 곡이야. 세상 아무도 모르는. 민준이 연주를 멈추고 일어났습니다. 민준이 윤 회장에게 다가가 일기장을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제 진짜 이름은 차민준입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차영진의 아들입니다. 윤 회장이 일기장을 받아들며 격렬하게 떨었습니다. 뭐라고 영진이의 아들. 민준이 고개를 숙이며 처절하게 말했습니다. 20년 전 저는 아버지와 함께 이 집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당신을 증오했습니다. 서아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아버지를 배신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복수하러 왔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울분에 차 떨렸습니다. 윤세영 행세를 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들었지만 윤 회장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이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민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해 했습니다. 당신이 아버지를 구하려고 집까지 담보로 잡혔다는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윤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친구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진을 원망 마라. 내 아들 민준이 부디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윤 회장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영진아, 이 바보 같은 놈아. 박 변호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상속식은 일단 중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윤 회장은 듣지 않았습니다. 윤 회장이 일기장을 읽어 내려가며 흐느꼈습니다. 민준아. 윤 회장이 일어나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내 아버지를 지키지 못했다. 윤 회장이 민준을 거칠게 끌어안았습니다. 널 먼저 찾았어야 했는데 2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민준도 윤 회장을 꽉 안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저는 당신을 증오했습니다. 복수하려고 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미안하다. 내 친구 아들을 내가 못 알아보고. 두 사람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습니다. 20년간 쌓였던 오해와 증오가 눈물과 함께 녹아내렸습니다. 윤 회장의 부인도 다가가 민준의 등을 어루만졌습니다. 서아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민준이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20년의 비극에 깊이 얽혀있던 또 다른 피해자였습니다. 서아가 경찰에게 다가갔습니다. 경찰관님들, 제 오해였습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돌아가세요. 경찰들이 저택을 떠났습니다. 박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럼 상속 절차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윤 회장이 민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영진이 아들이야. 그럼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야. 내 가족이다. 윤 회장이 서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아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서아가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안해요. 당신을 사기꾼이라고 몰아세웠어요.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야말로 당신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습니다. 서아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 이제 우리는 가족이에요. 어쩌면 하늘에 있는 오빠가 당신을 우리한테 이끌어준 건지도 몰라요. 민준이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 회장이 일기장을 가슴에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영진아, 이제 내 아들은 내가 지킨다. 늦었지만 내가 꼭 지킬게. 거실에는 따뜻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20년간 닫혀있던 상처가 마침내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김 집사가 문 밖에서 조용히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 집사의 얼굴에도 안도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K-모빌리티 본사 1층 로비, 윤세영 차영진 재단이라는 금색 현판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민준이 재단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민준은 이제 재단의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윤 회장이 서류 뭉치를 들고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민준아, 이것 좀 봐라. 오늘 신청서가 또 이만큼 늘었어. 민준이 서류를 받아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파산 가정 아이들 교육비 지원 신청이 이번 달에만 50건이 넘습니다. 윤 회장이 민준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너의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던 일 아니냐. 네가 이렇게 이뤄주는구나. 저도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아버지,
같은 시각 윤 회장의 저택은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20년간 굳게 닫혀있던 피아노 방이 지역 아이들을 위한 음악교실로 바뀌었습니다. 자, 천천히. 아주 잘하고 있어. 이번에는 오른손만 사용해서 쳐볼까? 서아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건반 위에서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선생님,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어요? 서아가 아이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열심히 연습하면 누구든 될 수 있어. 그때 민준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수업 끝났어요. 서아 씨? 네. 방금 막 끝났어요. 아이들이 민준을 보자마자 와르르 달려왔습니다. 와, 민준 선생님이다. 선생님, 오늘도 멋진 피아노 들려주세요. 민준이 웃으며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민준의 손끝에서 밝고 경쾌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신이나 박수를 쳤습니다. 8개월 전 저택으로 돌아온 김 집사가 차를 준비하며 그 광경을 흐뭇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정말 꿈만 같군. 이런 날이 다시 올 줄이야. 저녁이 되어 아이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준과 서아가 피아노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서아 씨, 다음 주 독주의 준비는 잘 돼가요? 네, 거의 다요. 꼭 오셔야 해요? 당연하죠. 제가 맨 앞자리에 앉아서 제일 크게 박수 칠 준비 다 됐습니다. 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아가 잠시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1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줄 상상이나 했을까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때는 제 머릿속에 증오랑 복수심밖에 없었는데 민준이 서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서아 씨 덕분에 저 이제 정말 행복합니다. 저도요. 두 사람이 서로를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 추석이었습니다. 윤 회장 저택의 큰 식탁에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윤 회장과 부인, 민준과 서아, 그리고 김 집사까지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식탁 한쪽에는 윤세영과 차영진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영진아, 세영아, 보고 있나? 우리 모두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 윤 회장이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내 아버지 꿈을 멋지게 이어가고 있고 우리 서아도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됐어. 윤 회장의 부인이 민준의 그릇에 음식을 가득 올려주었습니다. 민준아, 이거 더 먹어. 일하느라 힘들 텐데 많이 먹어야 해. 네, 어머니. 정말 맛있습니다. 민준이 환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김 집사가 감격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다 같이 모여 따뜻한 밥을 먹는 날이 다시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며칠 후 민준과 윤 회장이 함께 차영진의 추모 공원을 찾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습니다. 민준이 아버지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모든 오해가 다 풀렸습니다. 민준이 품에서 악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바로 우정의 멜로디 완성본이었습니다. 회장님과 함께 아버지의 곡을 완성했습니다. 민준이 라이터로 악보에 불을 붙였습니다. 종이가 타면서 재가 되어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아버지, 이제 다 잊고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윤 회장이 민준의 어깨에 굳건히 손을 올렸습니다. 너의 아버지가 틀림없이 자랑스러워할 게다. 저녁 무렵 저택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거실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을 들었습니다. 민준과 서아가 함께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연주하는 곡은 더 이상 슬픈 세영의 멜로디가 아니었습니다.
차영진과 윤태진이 함께 꿈꿨던 우정의 멜로디를 밝고 희망차게 편곡한 변주곡이었습니다. 윤 회장 부부가 조용히 거실로 들어와 연주를 지켜보았습니다. 김 집사도 문가에 서서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따뜻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피아노 위에는 윤세영과 차영진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민준과 서아가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20년의 아픔이 마침내 새로운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저택에는 따뜻한 사랑과 용서의 선율이 가득했습니다. 20년간 이어진 오해와 복수심이 하나의 일기장으로 인해 완전히 뒤바뀐 이야기였습니다. 차민주는 윤 회장을 증오의 대상으로 여겼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확신하는 것들이 완전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착각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지 이 이야기가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민준의 아버지 차영진이 남긴 일기장처럼 숨겨진 진실은 결국 빛을 보게 됩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진실을 알게 된 후의 용서와 화해였습니다. 윤 회장과 민준이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 흘리던 그 순간 20년의 아픔이 치유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복수보다 용서가 증오보다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도 말이죠.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